네, 버핏이 또 딴 인터뷰에서 팩트 폭행을 하십니다. 야, 요즘은 연 50% 벌기 더 쉽지 않아? 아니, 정보 접근이 그렇게 좋은데 말이야. 아유, 나 옛날에는 2만 페이지 막 봤는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막 스크리너도 있고 뭐 퍼 낮은 겨 막 찾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야, 나는 전부 다 한 페이지 뒤지면서 다 찾았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렌 버핏의 연 50% 수익 내는 비법 공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 50%? 말이 돼? 강원국 저 사기꾼! 하실 텐데요. 네, 일단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뭐 직접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사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연 50%를 버는 겁니까? 같이 살펴보시죠. 버핏이요. 1999년에 비즈니스 위크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인터뷰인데요. 여기서 이 양반이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100만 불, 아니 1000만 불밖에 없는 그런 가난뱅이가 되잖아. 그러면 말이야. 내가 말이야 1950년에 진짜 내가 그때 가난했는데 내 수익률이 정말 미쳤어. Highest rate of return ever achieved야. 진짜 미친 수익을 냈거든. 그래서 말이야, 내가 지금 100만 불밖에 없다면 나는 연 50%벌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나는 50%를 벌 수 있다는 거를 알아. 내가 보장을 할 수 있어. 나 개런티 할 수 있어. 라고 이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네, 연 50% 보장.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버핏이 아니고 딴 인간이 하면은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 맞고요. 네, 제가 만약에 그런 말을 하면은 강화국 사기꾼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은 워렌 버핏이니까 그래도 조금 신빙성이 가죠. 그리고 다행인 건 뭐냐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한 95%는 왠지 자산이 10억 이하일 거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럭키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워렌 버핏의 인터뷰를 좀 보면은 진짜 이분은 야, 쟤네들 개 부럽다. 돈이 10억밖에 없어. 야, 그럼 연 50%벌 수 있잖아. 부럽다 자식들.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서론이었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이 양반은 어떻게 우리가 연 50%를 벌 수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죠. 네, 물론 제가 워렌 버핏한테 직접 전화한 거는 아니고, 네, 이것저것 이런저런 인터뷰가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긁어 모았죠. 자,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힌트 1. 자, 힌트가 있습니다. 100만 불이면은 연 50%를 벌 수 있으나 1억 불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이 양반의 뉘앙스였죠. 10억 불, 100억 불 있으면은 더욱더 안 된다. 자본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은 떨어진다라고 이 양반은 말을 했어요. 자,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소형주 투자를 하라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밑에 이제 제가 줄도 쳐놓고 막 그랬는데 이걸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 찾아라. 그리고 그 분야에 있는 소형주에 대해 전문가가 되거라. 왜냐하면 어차피 그러면은 너 혼자 전문가일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분야에 있는 대형주는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애널리스트들도 보고 좀 스마트한 투자자들도 보고 워렌 버핏도 보고 이러니까 거기서 전문가가 되더라도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소형주, 그 분야의 소형주들은 아무도 관심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문가가 되고 있으면은 이제 이 가격이 높은 낮은 게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데 가끔 차익 거래, 아비트라주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소형주에 큰 돈은 투입을 못 하겠지만 대신에 네 자본이 적고 네가 가난뱅이일 경우 네 자산이 10억 뭐 미만 그 정도일 경우에는 매우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워렌 버핏이 밑에 한 말이고요. 네, 근데 이제 1번, 2번은 이해가 되겠죠.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라. 거기 있는 소형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거라. 오케이, 언더스탠드. 좋은데, 3번. 차익거래 상황. 이건 도대체 뭔 말이냐? 자, 이거는 이제 버핏이 한국에서 2004년에 투자한 거를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힌트가 나옵니다. 두 번째 힌트가 나오고, 이 양반이 한국에서 투자한 방법을 교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버핏은 참고로, 자, 여기 돌아보면은, 한국은 버핏이 관심 있는 분야는 전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는 한국에 있는 소형주에 대해서 이 양반이 전문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 왕창 돈을 집어넣었죠. 자, 이 양반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밑에 있는 인터뷰에 나옵니다.
5, 6시간 만에 퍼 2, 3 그리고 재무제표가 탄탄해서 부채가 별로 없는 그런 주식 20개를 찾았다. 한국이 IMF에 망한 다음에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매우 좋아져가지고 네, 부채 비율이 별로 높지 않고 매우 좋았다. 뭐 이런 말을 하고요. 물론 나는 한국 기업을 잘 모르니까 내가 이런 퍼 2, 3 기업을 사는데 그 기업의 경영진이 그 도둑놈들일 수 있다. 크루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20개 주식을 샀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1,000억 불을, 1억 불, 그러니까 약 1,000억 원을 투자를 했다. 헤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거를 좀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면은, 자, 퍼가 2, 3인 기업은 차익 거래와 흡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양반은 그냥 일시적으로 그 1년 동안 반짝 이익이 높아가지고 퍼가 2, 3이 되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에버리지하게 그 이익을 뭐 예를 들면 1,000억을 버는데 시가총액이 뭐 2,000억, 3,000억 원이다. 이제 이런 기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퍼 2, 3인 이제 터무니없이 퍼가 낮은 기업들은 차익 거래와 흡사한 상황이다. 매우 중요한 걸 하나 배웠죠. 자, 힌트 3.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재밌는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돌을 뒤집어 보는 사람이 가장 많은 벌레를 찾는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저도 이제 한때 천안이라는 곳에서 특히 이제 병천이라는 시골에서 좀 살았었는데 3년 살았죠 거기 어렸을 때. 그때 이제 심심하면은 바위 같은 거 좀 쑥 올려보면 여기 보면 벌레 있네 지네 있구나 지렁이도 보이네 재밌다 뭐 이런 게임을 제가 했습니다. 어릴 때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피터 린치도 저랑 비슷한 게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바위를 열어보면서 벌레다 벌레 좋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그 돌을 더 많이 들어보면은 더 많은 벌레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랑 비유를 하면은 한마디로 그 더 많은 주식을 본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싼 주식들 거의 차익거래와 비슷한 상황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버핏도 밑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I went through the manuals page by page. 여기서 매뉴얼이라는 거는 무디스 매뉴얼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게 그 한국도 책방에 가보시면은 상장 기업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매경계 있고 한경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경계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책에는 한마디로 그 두껍게 한국인 2,000개 기업의 주식의 주요 수치들이 적혀 있는데 모디스 매뉴얼도 비슷한 책입니다. 미국에는 한국보다 기업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 무디스 매뉴얼에 있는 2만 페이지를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고 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twice라고 하죠. 그러니까 밴드 twice가 아니라 2번 봤다라는 겁니다. I actually looked at every business. 모든 기업을 내가 다 분석해서 이것들아. 물론 내가 모든 기업들을 자세히 분석한 거는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양반은 그 2만 개를 쫙쫙 보면서 여기서 퍼나 PBR가 엄청 낮고, 그러니까 NCAV, 그러니까 그, 청산 가치가 시가총액보다도 더 높은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을 몇백 개 찾아가지고 그걸 또 추려가지고 살 기업들을 찾지 않았나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요즘은 글로벌 스톡 스크리너들을 많이 생겨가지고 글로벌 주식들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작은 차익거래 기회는 아무도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양반이 한국 투자를 설명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요. 그리고 제 추측컨대, 버핏은 아마 그 본인 용돈 1억 불을 투자를 해가지고 아마 한 5배 정도 벌었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양반이 샀던 그 저퍼, 뭐 저PBR, NCAV 주식들이 2004년부터 7년까지 한국에서 5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정도 벌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양반은 아무도 너에게 이런 기회를 설명해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게 싼 퍼 2, 3 주식들이 1932년에 있었던 게 아니라 1932년 참고로 그 미국이 세계 경제 공황에 당해가지고 다우존스가 85% 떨어졌던 그때입니다. 그때 얘기가 아니고 2004년 얘기야. 21세기. 저기 20세기 뭐 초반이 아니고.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진짜 무식하게 그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 다 분석해 보면은 퍼 이상 기업들이 어딘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2019년, 2020년이지만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라 뭐 이런 얘기고요. 예, 결국 직접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힌트 4번. 또 다른 번에도 또 이 질문을 받았답니다. 당신은 20년 전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니, 나처럼 가난뱅이면은 연 50%벌 수 있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니까 또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씩 웃더니만 또 이들아 가난하면은 자산이 10억밖에 없으면은 수천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 이것들아. 그래서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very mispriced bonds.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너무 이상한 채권들. 그리고 또 이 말을 합니다. We found them in Korea. 이런 말도 안 되는 채권들이 한국에 있었어. 또 이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텍스 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찾아봤는데 뭐 이런 겁니다. 이제 미국 지방 정부가 재산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부동산 주인들한테. 근데 재산세를 못 내면은 가산세까지 빵빵 때립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돈을 안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국 그 지방 정부들은 이런 채권들을 경매를 통해서 제3자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제3자는 그 채권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방 정부가 재산세 10만 불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가산세를 빵빵 때려가지고 그게 15만 불이 됐습니다. 근데 지방 정부는 돈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요 채권을 뭐 경매 시장에서 뭐 한 11만 불 이렇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채권을 산 사람은 그 집주인한테 15만 불을 뜯어낼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그 돈을 안 내면은 경매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텍스 린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배웠고요. 그러니까 뭐 세금 저당권 뭐 이런 식으로 뭐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기회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버핏은 나 같으면은 스몰 스톡스 소형주 또는 스페셜라이스드 본즈 특별 채권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야 정말 생소하고 내가 잘 모르는 자산이나 전략도 다 한 번씩은 스터디할 필요가 있구나 끄떡끄떡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버핏이 또 딴 인터뷰에서 팩트 폭행을 하십니다. 맨 밑에 제가 줄을 그려놨죠. It would perhaps even be easier to make that much money in today's environment because information is easier to access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야, 요즘은 연 50% 벌기 더 쉽지 않아? 아니 정보 접근이 그렇게 좋은데 말이야. 아유 나 옛날에는 2만 페이지 막 봤는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막 스크리너도 있고 뭐 퍼 낮은 겨 막 찾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야 나는 전부 다 한 페이지 뒤지면서 다 찾았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차익 거래를 한번 찾은 적이 있었고요. 2017년에 저는 가상화폐 차익 거래를 신나게 했었죠. 그때 유럽과 한국 가상화폐 가격이 최고 50%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럽에서 진짜 한 그 뭐야, 1,000만 원짜리 그 리플을 사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5분에 팔면 1,500만 원이 되었어요. 정말 마법 같은 때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스몰 썸즈.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막 수십억, 수백억을 번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뭐 우리 같은 서민치고는 좀 네, 괜찮은 정도의 금액을 그때 벌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유럽과 한국 가상화폐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픈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상화폐? 그거는 악마의 물건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어떤 자산이 되었든 어떤 전략이건 제발 좀 하루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이게 도대체 맞는 말인가 안 맞는 말인가 직접 한번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그거는 안 돼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팩트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 이런 식으로 뭐 10개, 20개, 50개 정도의 바위를 들춰보면은 그중에서 분명히 벌레가 한두 개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가끔 있습니다.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이 이제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이, 그러니까 그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금을 보유하는 회사들도 물론 많이 있는데 가끔은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그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 가치 보유 현금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고 지금도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얘들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런 애들이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정말 유니콘 같은 기업들입니다. 정말 전설적이고 말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기업인데 현실 세계에는 유니콘이 없지만 주식 세계에는 정말 이런 주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20개 사면은 또 돈 잃기가 좀 힘들죠, 사실. 네, 지금은 제가 주식을 안 하니까 이제 10월 말에 슬슬 리서치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때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여러분. 네, why not? 찾아보죠, 뭐. 그죠? 요약을 하면은 대체로 방법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비계량적으로 이제 한 분야를 정말 쫙 파고 들어가지고 그 분야의 소형주를 완전 꿰고 있기. 이게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이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얘가 터무니없이 싸졌네. 쟤 들어가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계량적으로 모든 주식을 다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터무니없이 퍼와 PBR가 매우 낮다 하면은 그 기업을 레이더에 올리고 그 후에 좀 더 정밀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겠죠. 아니면 귀찮으면은 그냥 그 레이더에 있는 기업들을 통으로 다 사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책도 썼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을 통으로 사도 복리 20% 이상은 너끈히 나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아무로 이런 절호의 찬스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남들이 못 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몰라서 그런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당연히 아무도 몰라야지 이게 터무니없이 싼 걸 몰라야지 얘가 터무니없이 싸죠. 다 알면은 그게 어떻게 이렇게 싸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스크리너를 두들겨 보든 그 상장 주식책을 보든 무디스 매뉴얼을 보든 직접 그런 기회를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한국은 이런 기회가 미국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고고 퀀트킹 고고 예,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오픈 마인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들을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놈의 남들,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 그 남들. 네, 그 남들은 저한테 관심을 하나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남들은 보통 뭐 성공적인 사람도 아니고 주식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그 남들의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남들이 그거는 안 되는데 그딴 거 다 제끼시고 그 심지어 그 남이 뭐 박사건 전문가건 다 상관없습니다. 걔는 지 분야의 박사와 전문가지 그 요 분야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믿기 전에 직접 하루만 팩트를 전부 다 긁어 모아가지고 리서치를 해보십시다. 물론 그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남들이 이게 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피터 린치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바위를 10개 그 열어보면은 그 중에 벌레를 두세 개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벌레 한 두 개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그냥 내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쵸? 자, 오셨으면은 채널을 구독을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영상을 보셨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왜 아직도 싫어요를 누르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